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 법칙 이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법칙 양이 이제 엄청납니다. 많은 양인데 실제로 전문 법칙만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뭐 6강 정도, 5강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 분량인데, 자, 이제 그 부분의 스타트를 한번 끊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 법칙을 들어가는데, 먼저 전문 법칙 이전에 우리가 증거를 이제 나누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증거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진술 증거와 그다음 뭐다? 비진술 증거로 나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진술 증거는 말 그대로 진술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단 비진술 증거는 진술 증거 이외의 증거인데, 근데 이 진술 증거를 들어가 보니까 다시 진술 증거는 뭐가 있다? 본래 증거와 이거 원본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본래 증거와 그 다음 뭐가 있다? 전문 증거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증거와 전문 증거인데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 일단 진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체험 사실을 얘기하는 게 진술이에요. 그죠? 자신의 의사나 사상 등을 언어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것을 진술이라고 부르는데, 그 진술을 본래 증거는 뭐냐? 바로 뭐다? 자신의 체험 사실을 어떻게 된다? 법원에 직접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격자예요. 내가 목격자인데 범죄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에 제가 봤습니다라고 내가 직접 봤던 걸 직접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본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원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문 증거는 뭐냐? 그랬더니 전문 증거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 자신의 체험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자, 법원에 직접 진술하지 않고 직접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제3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뭐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바로 제3의 매체를 통해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격자가 직접 얘기한 걸 법정에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본래 증거가 되죠. 근데 목격자가 자기가 수사기관 가서 저 목격했습니다라고 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참고인 진술서. 직접 만들면 진술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법정에 내는 겁니다. 그럼 건너간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전문 증거를 영어로 hearsay evidence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들은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 어디서 들은 걸 말하는 거, 한 달이 건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 증거. 그리고 전문 증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형태가 있겠죠? 그러면 매개체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있는데, 자, 일단 형태는 크게 보면 뭐가 있다? 전문 서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전문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류와 진술이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전문 서류는 뭐냐? 매개체가 서류예요. 매개체가 서류. 그래서 바로 이제 서류에는 다시 뭐가 있냐면 진술서와 진술 기재 서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진술 기재 서류라고도 하고 진술 서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진술 서면, 진술 기재 서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진술서는 뭐고 진술 기재 서류는 뭐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용어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진술서는 작성자와 진술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스스로 작성한 거. 스스로 작성한 걸 뭐라고 부른다? 진술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술서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법적인 명칭은 진술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술 기재 서류는 자, 진술 서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 작성자와 진술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 참고인 진술서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자, 수사기관이 뭐 하는 겁니까?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걸 진술기재 서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진술은 뭐냐? 그러니까 전문 서류는 매개체가 뭐예요? 서류지, 서류. 그죠? 그 다음에 전문 진술은 뭐가 되는 거냐? 매개체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매개체가 뭐가 된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뭐 보영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영이라는 사람이 자,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태우가 이런 말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전문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체가 서류냐 아니면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문 서류, 전문 진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류는 종이, 전통적인 종이만 있는 게 아니라 특수매체 기록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다? 전자정보에서 뭡니까? 뭐 이제 파일 같은 거 있죠? 파일 같은 거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전문 증거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시고, 그럼 다시 이제 전문 증거를 조금 더 다시 들어가서 전문 증거가 이제 되는 범위가 있어요. 전문 증거의 범위 내지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전문 증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전문 증거가 되느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말만 가지고 따지면 두 가지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인데 전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증거가 다 전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무슨 증거? 진술 증거. 비진술 증거는 전문 증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전문 증거가 되려면 일단 무슨 증거이어야 된다? 진술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술 증거인데 갑자기 전문 법칙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그럼 틀린 거죠. 그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술 증거는 다 전문 증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바로 직접 얘기하면 본래 증거, 건너가면 뭐가 됩니까? 전문 증거가 되죠. 그럼 진술은 어디서 이루어야 되냐? 공판정 외의 진술이어야 됩니다. 공판정보다 외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정 밖에서 얘기한 거죠. 제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걸 보영이라는 사람이 법정에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증언했죠. 그럼 제 진술은 법정 밖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 뭐냐? 우리가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나 자백 배제 법칙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수중이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증거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거죠. 근데 전문법칙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어떤 A라는 것도 어떤 용도에 따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전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진술의 의미 내용이 진술의 뭐다? 의미 내용이 요증 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는 상대적이에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요증 사실이 뭐예요? 증명을 요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증명을 요하는데 바로 뭐다?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 쓰는 거죠. 근데 진술의 무엇? 내용.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진술을 했냐 안 했냐? 너 그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진술의 전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자, 똑같이 쓰는데 이 공판정 외의 진술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정신이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진술자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전부 아니면 상태. 이런 걸 파악하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록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어도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본래 증거가 됩니다.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본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본래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전문 법칙에 적용이 없는 거죠. 전문 법칙에 적용이 없다는 얘기는 전문 법칙 예외 요건 안 충족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보고 지운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증거와 전문 법칙에 대한 설명해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범행 목격자의, 자, 체크할까? 범행 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이걸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범행 목격자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걸 법정 와서 직접 얘기한 거죠? 무슨 증거? 본래 증거죠. 그죠? 본래 증거.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나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주소 있죠? 그럼 조서잖아요. 피해자는 공판정 바뀐 수사기관에서 얘기했고, 그걸 뭐다? 건너서 들어온 거죠? 당연히 무슨 증거? 전문 증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피해자를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자, 체크할까요? 들은 내용에 대하여 법정에서 한 진술. 그러면, 자, 뭐다? 사법경찰관이 나갔어요. 근데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본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한 말을 대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문 증거이다 아니다? 전문 증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문 진술입니다. 전문 진술. 그래서 자, 3뭐다 다번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라번. 자,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진술서 전문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전문 증거죠. 왜? 법정 밖에서 썼고 그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증거와 전문 법칙 설명에서 있네요. 첫 번째, 경찰관 C는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 A의 상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고 검사는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상해 부위 촬영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은 진술 증거입니까? 비진술 증거입니까? 비진술 증거죠. 사진이 진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가번 맞고요. 그다음에 나번. 자, 형사소송법. 근데 이제 전문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써놓고 가야 될까요? 전문 법칙.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못 쓴다라는 거예요. 증거로 못 쓴다. 자, 그래서 나번. 그러면 전문 법칙을 왜 만들었느냐죠.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론적 근거인데 이걸 지금 할까요? 자, 일단 먼저 이 문제를 보고 일단 설명 어디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문제 때문에 좀 지우기가 애매해가지고요. 일단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데 나번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 신문이 보장된 증거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있죠? 전문 법칙. 그래서 바로 전문 법칙,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문 법칙이 왜 만들어지느냐?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법칙이 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먼저 학자들 이론을 얘기했고 그게 법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 근거는 자 이제 통서 네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뭐냐? 자, 전문 법칙은 그러니까 전문 증거를 왜 증거로 못 쓰냐 했더니 바로 첫 번째 뭐예요? 선서의 결여죠. 선서의 결여. 자, 왜 선서의 결여죠? 바로 원래 본래 증거면 목격자가 법정에 가서 뭘 합니까? 진술하는데 목격자가 뭐가 되죠? 두 글자로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면 뭘 합니까? 선서하잖아요. 근데 서류가 들어가면 선서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쓰지 말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피고인은 선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넣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두 번째 건 뭐냐? 바로 반대 신문권 해결입니다. 반대신문권. 자, 반대신문권이 뭐죠? 진술자가 나왔습니다. 진술자 나오면 반대신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술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반대신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바로 직접주의의 결여입니다. 직접주의. 바로 직접주의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그 얘기죠. 그래서 직접주의는 뭡니까? 일단 형식적 직접주의, 당해법관. 그 다음 실질적 직접주의는 뭐였습니까? 본래 증거. 그렇죠? 원본이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본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 쓴다. 그래서 나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다번 가보면 전문 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전문 증거로 당사자가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반대 신문을 포기했다라는 뜻이죠. 반대 신문을 포기했으니까 증거로 더 당연히 쓰는 거고 전문 법칙 적용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핵 증거는 애초에 뭐죠?
증거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법칙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없었으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해가지고 3번, 4번, 5번, 6번까지 뭐 다 이런 얘기입니다. 7번까지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3번의 가번부터. 근데 여기도 다 볼 건 없고 가번하고 다번을 보세요. 가번, 다번. 자, 그래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즉 전문증거는 뭐다?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다?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하여지는데 원 진술의 자 내용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존부죠, 존부. 그러면 본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문제가 되면 전문증거, 그다음에 존부가 문제가 되면 무슨 증거? 본래 증거.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번 맞고요. 나번 이제 그 연결점입니다. 읽어보시고 다번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인데, 자, 전문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대적이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A라는 증거를 가지고 먼저 존부로 썼어요. 존부로 썼으면 본래 증거입니까? 전문 증거입니까? 본래 증거죠. 근데 이걸 갑자기 재판하다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겁니다. 내용이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본래 증거였지만 용도가 바뀌었으면 또 맞춰야 되겠죠? 내용이 문제가 되면 뭐가 된다? 다시 전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적 인정한다. 여기까지가 뭐다? 정황 증거라는 말은 존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존부. 그러니까 본래 증거로 쓴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내용이 문제가 됐죠? 그러면 전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번, 나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뭐 라번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번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구나, 형사소송법이군요.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이념과 소송경제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증거로 쓸지 말지를 결정하면 대충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엄격하게. 자, 됐고요. 다음 4번 문제 이제 가보시면 역시 라번은 의미가 없겠고요. 가나다만 보시면 가번 볼까요? 상대적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병의 말을 들은 정이 병의 진술 내용을 증언합니다. 근데 내용을 증언했는데 문제는 살인죄에서는 뭡니까? 살인을 증언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전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헛소리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명예훼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존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본래 증거가 돼요. 자, 그 마저 읽어봅시다. 갑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이지만 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뭐다? 전문 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자, 먼저 일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그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만 따지면 되는 거죠. 명예훼손적 발언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같은 취지입니다. 나번, 다번. 자, 갑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 그럼 도둑질을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 본래 증거가 되겠죠. 근데 헛소리라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증거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 다번 협박죄는 뭡니까? 일단 협박이라는 건 해악을 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뭐다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그럼 뭐예요? 이미 협박성 멘트를 날린 거죠. 그럼 너는 이제 그다음 포인트는 뭐예요? 너 그 말 했어 안 했어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존부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본래 증거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 잘 보시는데 뭐가 된다? 내용이냐 존부냐 아시겠죠? 내용이냐 존부냐만 잘 따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5번 너무 디테일합니다. 넘어가세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문 증거, 본래 증거의 구별이네요. 첫 번째,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 제기된 갑의 공판에서 갑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는 자, 내용 동그라미 칠까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대요. 그럼 뭡니까? 내용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 맞고, 그 다음에 나번.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하는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한 경우 원 진술에 자, 체크할까요? 뭐? 존재 자체.
존부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본래 증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답원 가보면, 자, 갑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A와 회합한 후 A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공사실로 기소되었고, 갑의 컴퓨터에서 A 선생갑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북경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는 등의, 자, 내용 동그라미 칠까요? 내용이 남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럼 뭡니까? 전문증거죠. 내용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그럼 그 메일에서 뭘 따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 만났다, 안 만났다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회합했냐, 안 했냐가 되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라번 가보면, 갑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공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갑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 국가비밀이죠.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 여기를 체크하시면 되죠. 국가기밀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럼 내용이 아니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전부 어떻게 되냐?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네가 이걸 담았냐 안 담았냐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면 가번, 나번, 라번은 이미 중복돼 있어요. 넘어가시고 다번만 봅시다. 다번 뭐냐? 다번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자,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을 했대요. 근데 왜 이런 논의가 나오냐면, 수표를 발행한다면 수표는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내가 수표 금액을 쓰고 여기다 내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진술서 아니냐? 논의가 된 거죠. 진술서. 근데 진술서니까 내가 썼으면 진술서니까 만약에 진술서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법칙에 적용이 있죠. 근데 우리가 수표는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표는 뭡니까? 부정한 수표를 네가 발행했냐 안 했냐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됐다? 존부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본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서이다 아니다? 진술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진술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답원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어디죠? 예금 부족 또는 거래 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증명한 사람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이건 그러니까 발행했냐 안 했냐만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발행했냐? 수표에 뭔 내용이냐?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문법칙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에 관한 이야기를 봤고요. 그러면 전문 증거, 이제 전문법칙,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사실 전문법칙은 원론적인 얘기로 전문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럼 전문 증거는 아예 증거로 못 쓰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죠? 전문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고 하면은 피고인에게 매우 좋지만, 자, 부득이하게 전문 증거가 들어왔는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필요도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바로 전문 법칙이 중요한 것보다도 전문 법칙에 뭐다? 예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외는 먼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일단 이제 영미법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예외 인정 기준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성은 이렇게 줄여서 간 건데, 필요성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전문 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안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필요성 뜻은 뭐냐면, 자,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다면 증거를 무조건 못 쓴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필요성이라는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을 요한다. 진술을 요한다라는 얘기는 법정에 출석해야 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 원래 조문상은 길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안 나왔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이제 주변 정황에 따라 보니까 아무래도 청부살인을 좀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못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셔요. 근데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수사기관이 찾아갔어요. 수사기관이 찾아가고 좀 얘기 좀 해라. 어차피 돌아가시는 거니까 좀 밝히고 하라. 그랬더니 진짜 밝혔어요. 그래서 밝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둘하고 같이 해서 피해자를 살해를 했고 강원도 어디에다가 암매장을 했다.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암매장 했으면 시체만 찾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홍수가 나고 해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방금 진술했던 분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 부분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진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전문법칙 예외권을 충족하느냐?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으로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에요. 그러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은 무슨 뜻이냐? 진실하다 이 뜻은 아니에요. 진실하다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이고 뭐다?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을 만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이제 입법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쪽은 필요성이라는 말 썼는데,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자, 우리 입법자는 어떻게 썼냐면, 이거를 바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뭐죠?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신 상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즉 필요성과 특신 상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이지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런 그 원칙과 예외가 이제 우리 법에 도입이 된다 안 된다? 도입이 되겠죠. 도입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형사소송법 310조에 의해서 전문법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문법칙 뭐다? 증거능력 없다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야 됩니까? 전문법칙의 예외도 만들어졌겠습니까? 안 만들어졌겠습니까?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그게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있냐면 311조부터 316조까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311조부터 316조까지. 이걸 조금만 분설해 보면은 바로 자, 전문 증거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전문 서류와 그다음 뭐가 있다고 했죠? 전문 진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문 서류가 몇 조부터 몇 조까지? 311조부터 315조까지 규정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진술은 뭐다? 316조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외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조문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이건 이론적인 모습이고 이 뭐다 전문법칙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외가 좀 많아진 겁니다. 많아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원리가 투영돼 있다 안 돼 있다? 투영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는 게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건 몇 조에 있냐면 314조하고 316조 2항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거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314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뭐다? 필요성 특신상태. 316조 2항의 자 뭐다? 예외 요건은 뭐다? 필요성 특신상태.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금씩 뭐가 된다?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는 건데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 뭐냐면 전문법칙에 예외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예외 요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뭘 암기해라 이렇게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죽어도 외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전문법칙은 증거 능력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럼 증거 능력은 어떻게 하는 거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럼 법률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예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해하면서 풀었는데 전문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사건을 놓고 조문을 놓고 파악을 해서 충족되면 증거능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요. 자, 그걸 알아주시고 나중에 자료는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문법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전문법칙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예외가 있겠죠? 311조부터 뭐다? 316까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보는 거죠. 이제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311조부터 본격적으로 예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311조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311조에 있는 것들은 3가지 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3가지 또는 4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그냥 3가지라고 합시다. 첫 번째, 법관 면전조서가 있습니다. 법관 뭐가 있다? 면전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검증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184조하고 221조의 2. 자, 이게 뭐죠? 증거보전. 증거보전 절차에서 만들어진 조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나누면 4가지가 되고 하나를 합치면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또는 4가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일단 공판 기일 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작성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84조 221조의 2에서 작성된 조서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은요, 어떻게 되면 일단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강학상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증거능력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겁니다. 있게 돼요. 자, 그래서 311조는 분명히 전문 증거인데 별도 요건 안 따집니다. 증거로 써요. 무조건. 자, 그러면 왜 증거로 쓰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거 전문 증거인데 왜 쓰느냐? 그럼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법원 거잖아요. 법원 거니까 뭐예요? 법원이면 뭐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적법 절차 다 지켜지고 모든 방어권 다 보장된 상태 했으니까 증거를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법원 걸 얘기한 건 뭐냐면 법원이 마지막이잖아요. 법원 걸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거니까 믿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능력이 여로서 인정되면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 증거능력만 있지만 지금 신빙성은 높게 평가받습니다. 법원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법관 면전조서 뭐다? 공판 준비 절차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있죠? 요거는 무조건 증거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논의가 되죠. 아니 이게 왜 전문 증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전문 증거냐? 일단 피고인의 진술이 들어가 있으면 피고인 진술은 본래 증거입니까? 전문 증거입니까? 본래 증거죠. 본래 증거인데 왜 이게 전문 증거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법관 면전조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당해 법관은 안 봐요. 안 보고 이미 피고인의 진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피고인의 진술만 본래 증거로 쓰고 이건 안 봅니다. 그러면 요건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이제 법관이 바뀌었다. 아니면 파기환송이 됐다. 아니면 공판 절차가 갱신이 됐다. 그럼 법관이 바뀌잖아요. 다른 법관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관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다? 전문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법관 면전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당해 사건의 하나입니다. 자, 무슨 사건의 공판조서에 하나인다?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건 311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11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어쨌든 공판조서면 법원 거잖아요. 자, 법원 거면 믿을만 하다고 했습니까? 못 믿을만 하다고 했습니까? 믿을만 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 써먹을 때는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몇 조? 315조 3호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강학상 구별해요. 그러니까 조문 어디를 여러분 찾아봐 311조, 315조 무조건 당연히 없어요. 근데 강학상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거는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몇 조 이런 걸 외우라고 안 하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311조나 315조는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관 면전조서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원에 뭐가 있다? 검증조서. 자, 그럼 법원의 검증, 증거조사의 과정이죠. 그래서 법관이 사물의 성상을 오관의 작용으로 파악하는 거, 이걸 검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하면 뭐가 된다? 법원의 검증서가 됩니다. 근데 그 검증 과정에서 법관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검증 결과입니다. 검증 결과. 근데 그래서 증거되고 당연히 이 법원의 검증조서 어떤 거겠습니까? 당해 사건의 검증조서예요.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근데 그건 논점이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논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논점이 나오느냐? 자, 일단 이거 좀 지우고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법관 비면전 진술이 법관 비면전 진술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기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왜냐? 일단 법원의 검증조서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검증의 결과는 아닌데 법관 비면전 진술이죠. 법관 비면전 진술이면 만약에 법관 면전 진술이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법관 비면전 진술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기재했다 이겁니다. 그럼 검증의 결과도 아니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하기가 쉽냐면 자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런 겁니다. 법원이 검증하는 경우가 만약에 녹음 테이프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칩시다. 녹음 테이프가 만약에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면요. 그러면 의뢰에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뭘 같이 낸다? 녹취록을 같이 냅니다. 같이 내요. 근데 이걸 소송법적으로 따져보면 녹음 테이프 자체를 내면 이건 원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증거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써요. 원본만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직접주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증거로 쓰려면 뭘 해야 되느냐? 법원이 요게 같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즉 다시 요거 같다라는 걸 원본과의 동일성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돼야 됩니다. 이게 최량 증거의 법칙이죠. 같다 안 같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이 뭐 한다? 검증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검증합니다. 그럼 검증할 때 어떻게 할까요?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검증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해요. 틀죠? 듣잖아요. 들으면서 읽어보면 돼요. 들으면서 읽어보면 같이 써있네. 그럼 동일성 증명됐다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검증조서를 만들면 이렇게 제목이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옵니다. 3개는 뭐냐? 첫 번째 녹음 테이프, 그 다음에 녹취록, 그 다음 뭐다? 검증 결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 테이프 해놓고 붙여요. 검증조서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붙입니다. 그러면 요거 녹음 테이프나 녹취록이 검증조서에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붙어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검증 결과. 그럼 검증 결과는 뭐겠습니까? 통일하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통일하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거로 써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게 법관 비면전 진술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걸 따진 거였죠. 그러면 이 법관 비면전 진술은 뭐가 된다? 여전히 전문 증거다. 왜냐? 이 부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동일하냐 아니냐만 따진 거잖아요. 동일하냐 아니냐. 그래서 여전히 전문 증거니까 자 어떻게 돼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전문 법칙의 예외권이겠죠?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증거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인데, 자, 증거보존 절차에 섞는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311조에 따라 무조건 인정하는데, 증거는 인정하는 이유는 수소법원의 모든 규정을 갖다 쓰니까 증거능력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여기서 증거보존 절차 작성된 만약에 증인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만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다? 증인의 증언 부분만. 증인의 증언이 아닌 부분은 증거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요게 3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5페이지 있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관의 면전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에서 있네요. 첫 번째, 가번이 조문입니다. 읽어볼까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를 할 수 있다. 뭐 나왔어요? 두 가지. 그리고 여기 뒷부분도 있어요. 요것도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문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할 수 있다. 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뭡니까? 법관 면전조서잖아요. 나번 맞고, 그 다음에 다번. 다른, 여기 중요하죠? 별표.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뭘로 간다고 했습니까? 당해사건 아니면 315조로 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였죠? 됐습니다. 그리고 라번. 그냥 막 가볍게 읽고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입니다. 315조. 그래서 다번하고 라번 같은 취지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법관 면전조서의 증거 능력이다. 첫 번째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게 왜 전문 증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당해 법관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법관이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한 거죠.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에서 공판 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 절차에서 준비 절차에 작성된 감정의 신문조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번 그 다음 체크할까요?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행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 여기까지 체크할까요? 이건 뭡니까? 311조가 아니에요. 진술 그 자체는 본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요. 다번, 라번 볼 거 없고, 다음 마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번 가보면, 자, 뭐죠? 요거네요.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증거보존 절차에서 이루어진 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을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그러니까 지금 을은 누구예요? 피고인이죠? 자, 그래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갑에게 반대심을 하는 과정에서, 자, 체크할까요? 을이 행한 진술 기재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을의 진술이 증인신문조서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을은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뭐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자, 311조에 따라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증거능력이 무조건 있는데 문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이다? 증인의 증언 부분에 한한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 부분에 하나는 겁니다. 증인의 증언 부분이 아니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을의 진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로서의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번,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문법칙의 예외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311조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312조로 가는데 312조가 전문법칙의 60%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